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언제까지 시장을 뒤흔들지 모르겠습니다. 이 간밤에도 계속해서 이 관세와 관련한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. 처음에는 이 또 농산물에만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또 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전했습니다. 또 조금 전 나온 속보에 의하면은 또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에 대해서는 또 수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입장도 전했는데요. 계속해서 이렇게 관세에 대한 이러한 입장들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.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에 모두 다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네, 트럼프가 원했던 건 역시나 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4월 2일에는 예상이 됐던 것처럼 상호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발언도 간밤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도 했는데요.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서 뉴욕 증시 연일 계속해서 주가 출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. 간밤 상황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간밤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? 네, 간밤 마감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 관세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이날장에서는 경제에 대한 우려감과 더불어서 또 AI 성장에 대한 우려감까지 더하면서 이렇게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나스닥은 다시 한번 2%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럼 이날장 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재료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. 먼저 이 관세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대상으로 이 관세를 또 한 달간 유예하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전했습니다. 이러한 계속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 1월에 무역수지 적자는 1,314억 달러 마이너스 1,300억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 규모로 현재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. 계속해서 이 관세 불확실성이 나타나면서 이 기업들이 수입품을 빠르게 먼저 선점하려는 그러한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또 수입이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야기 속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관세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과 또 이 기업 투자의 위축 발생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. 계속해서 이 관세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. 또 간밤에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.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일단은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한 달 만에 감소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좀 안도감을 심어주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일자리 감축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2월에 일자리 감축 개수가 17만 개를 넘어서는 그러한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. 이는 1월 대비해서 또 103%가 넘는 그러한 증가폭을 기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 역시도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.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 역시나 계속해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날 이 애틀란타 연준의 이 GDP 나우 추정치를 봤을 때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.8%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계속해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이로 인해서 또 경기 둔화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U에서 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인하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. 연 2.9%에서 또 연 2.65%로 이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이러한 흐름은 또 향후 이 강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역시도 이 뉴욕 증시에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럼 간밤 섹터별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. 네, 관세가 계속해서 이 증시를 뒤흔드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날장에서는 11개 업종이 모두 다 하락을 했는데요. 그래도 국제유가의 반등 속에 이 에너지 종목들 일부가 상승을 했고요.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헬스케어 종목들도 일부 강세를 띄었습니다. 하지만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 중국에서 또 새로운 AI 모델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 속에 또 이 AI 투자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기도 했고요. 또 이 마벨의 좀 이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소식 속에 또 AI 수요에 대한 우려감까지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반도체주들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. 빅테크들도 이날은 모두 다 하락하는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. 그렇다면 간밤에 전해졌던 빅테크 소식들도 하나씩 짚어보시죠.
네, 먼저 엔비디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코어 위브의 계약을 철회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. 이 코어 위브는 이 고성능 칩을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하는 그러한 업체인데 또 이 코어 위브와 엔비디아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성능 칩을 철회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다시 한번 이 AI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되지는 않을까 그런 분석들이 제기가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마벨이 부진한 실적을 받아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도체 투심을 끌어내렸고요. 이날장에서 또 엔비디아 역시도 이러한 모습들을 받아갔습니다.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장에서는 이 AI 투자에 대한 우려감 역시도 함께 나타났는데요. 남아공에 약 3억 달러의 규모로 또 AI 투자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오늘장 이 전반적인 이 센티먼트를 개선하지 못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.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슬라는 오늘 이 관련한 소식이 두 가지가 전해졌는데요. 먼저 텍사스의 이 새 메가 팩토리를 건설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는 세금 감면 문제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미국 정부가 또 인도의 이 자동차 무관세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 전일장에서 또 테슬라가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그러한 쇼룸을 계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또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향후 테슬라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. 그렇다면 간밤 빅테크들의 이 주가 흐름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. 네,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수요 우려감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. 이로 인해서 5%가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고요.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살펴보시죠.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남아공에 또 AI 투자를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로 인해서 좀 하락폭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지만 결국에는 1%대의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. 이어서 테슬라도 살펴보시죠. 네, 테슬라 계속해서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전일장에서도 이 한 달간 27%의 하락률을 기록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장에서도 5%가 넘는 하락세로 거래 마쳤습니다. 그렇다면 간밤에 나왔던 특징주 이슈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. 네, 먼저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4분기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또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함께 흘러나오면서 실망감들이 더해진 모습이 나타났고요. 하지만 루프캐피탈에서는 또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냈습니다. 계속해서 AI와 또 클라우드 부문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또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봐야 된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했으니까요.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어서 몽고DB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클라우드와 이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이 회계연도 2026년도 이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소식들이 함께 전해졌는데요. 이는 2017년 이후에 또 최저 매출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그러한 분석들이 함께 나오면서 이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로 인해서 2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요. 이어서 알리바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 딥시크보다 더욱더 이 저렴한 훈련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딥시크와 유사한 성능을 자랑하는 또 새 추론 모델을 발표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러한 소식 속에 알리바바 계속해서 주가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.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4분기에 이 손실폭이 증가됐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했는데요. 이와 더불어서 또 리게티 컴퓨팅의 CEO가 이 유의미한 상업적 판매까지는 앞으로 4년에서
5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함께 꺼내들면서 투심을 악화시켰습니다. 이어서 팔란티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팔란티어 이 정부의 국방비 지출 삭감과 더불어서 또 CEO의 이 매도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졌었는데요. 역시나 이 알렉스 카프가 CEO가 또 이 지난 2주간 4,500만 달러의 주식을 추가로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로 인해서 팔란티어 계속해서 좀 8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. 마지막으로 인텔도 살펴보시죠. 네, 인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파운드리 사업을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배당금을 중단하거나 대규모 감원 문제로 인해서 이 주주들이 소송을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. 하지만 미국 법원이 이 파운드리 사업 손실 관련해서는 또 이 인텔의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이 주주 소송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오늘 반도체 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다면 특징주들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. 네,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1분기 전망치가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. 이로 인해서 20% 가까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.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. 네, 몽고DB 같은 경우에도 2026년도 이 회계연도의 가이던스에 실망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 26%대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. 네,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 추론 모델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주 전반에 좀 투심이 흔들리면서 오늘장에서는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.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. 네, 리기팅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이 유의미한 상업 판매까지는 4, 5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는데요.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는 4%가 넘는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.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. 네,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 CEO가 계속해서 주식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로 인해서 오늘장에서 10%가 넘는 하락세 만들어갔고요. 마지막으로 인텔도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인텔 계속해서 이 법원에서 소송을 좀 승소를 했다, 인텔의 손을 들어줬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이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적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0.29% 하락한 채 거래 마쳤습니다. 여기까지 특징주 흐름들 살펴봤고요.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관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증가를 했습니다.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 소폭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. 이어서 국제유가도 살펴보시죠. 네,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소폭 그 부분에서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계속해서 이 오펙의 공급이 확산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는데요. 이로 인해서 오늘 좀 그동안의 이 손실폭을 줄인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. 현재는 이 66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